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시장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앤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과 내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특집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례들을 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죠. 네. 자,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4대 보험 또 복리후생 이렇게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풀타임 근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일하는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리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네.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어떻게 하면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지 해안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분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자,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옆에 오셨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상민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양윤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이지연 뉴스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해외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사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국가는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제시한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것은 2001년 1월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도입 시기가 조금은 늦었지만 독일의 전체적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독일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자 가운데 시간 선택제 종사자 비중은 2012년 기준 27.1%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중장년 또는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정년 연장에 대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힌트를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국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국가는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특징은 바로 정규직에 버금가는 근무 환경입니다. 스웨덴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70년대 60% 미만이던 여성 고용률이 90년대 84%를 넘어선 것은 바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스웨덴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있어서도 독특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주당 20시간에서 34시간이라는 긴 시간제 근로와 20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로 나뉘는데 초단기 근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스웨덴 모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과 스웨덴에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상민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부터 먼저 살펴보죠. 독일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배경이 뭘까요? 네, 그 가장 큰 도입 배경은 고령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좋은 일자리,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성 인력들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성 인력들은 특히나 그 삶의 국면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그런 시간제 일자리의 이제 필요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간병해야 되는 그 가정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 간병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의 수요도 또한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독일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그래도 가끔 좀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웨덴이 좀 궁금한데 양윤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뭘까요? 네. 스웨덴은 경제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미 이제 국가도 완전 고용 정책을 시작하면서 70년대 초에 이미 남성 고용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성들도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네. 보셨다시피 긴 시간제 고용이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0년대 여성 고용률이 20에서 64세 여성 고용률이 60% 미만이었었는데 90년대 최고 84.1%까지 오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긴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이 전체 전일제 일자리 증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년에 이르면서는 경제 위기와 또 신행정 운동 바람이 불면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하루 중에 근무 시간을 택해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주말, 야간, 재택근무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제 현황이 됐고요. 특히 근데 74년에 부모휴가제 도입으로 해서 부모가 근로를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일제를 100%로 본다면 70% 또는 80%로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법 제도가 제도화되면서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정규직에서 단축 근로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네. 독일과 스웨덴의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배경에 대해서 지금 두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 선택제가 도입 단계, 시작 단계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얘기할 때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근무 시간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들, 근무 형태들이 있을까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용어를 사용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스웨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정규직에서 전일제로 일을 하다가 육아나 이런 생애 어떤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단축 근로로 하는 법제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최근에는 보건이나 사회서비스, 교육 이런 여성이 70~80%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여성 집중 산업에서 좀 약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고용이 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이런 이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에서 단축 근로로 이루어졌을 때는 주로 매일 2시간씩 단축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또는 수요일을 내가 오프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민 교수님, 독일도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시간 일자리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여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정의 그런 요구로 인해서 일과 삶의 조화 문제 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이 관리자로서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네.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한 그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하면서 여성 관리자들에 대한 그런 비중들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간 선택제 이야기를 할 때 남성보다도 여성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제도다. 네. 여성들은 특히나 육아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독일도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좀 많이 시간 선택제를 선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이상민 교수님.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육아로 인해서 그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크게 비중을 본다면은 남성들의 경우는 2012년도에 한 9% 정도가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38% 정도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높은 비중의 여성 근로자들이 시간제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웨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어떤 게 있습니까? 시간제 근로는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의 유무와 네.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싱글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10% 이하인 데 비해서 자녀가 네. 생기면서 여성 근로자의 약 절반가량이 긴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면서
아이 출생 후에 약 16에서 17개월 사이에 대개 원래의 전일제로 복귀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절반 정도 약 48%라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주 10시간가량 단축 근무를 하는, 즉 주 30시간 정도의 긴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육아의 주 담당 인력이 여성이라는 거고, 여성이 많은 기업이나 산업에서 법적 육아 권리가 더 많이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비교적 선진화되고 양성 평등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사회에서조차 여전히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여러 여성 근로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육아 때문에 생긴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웨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그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또. 이 총 시간제 고용 중에 여성의 비율은 67.5%인데요. 네. 이는 OECD 평균 대비 약 10% 정도 낮은 수치이고,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다른 유럽 국가나 일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교수님 이 직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 스웨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이제 이 성차별이 없이 여성도 동일하게 이제 일자리를 찾고 이제 고용 시장에서 진출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만이 많다라고 이제 표현하셨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네덜란드나 영국에 비해서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이렇게 월등히 낮은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법제도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그래프에서 나왔지만 스웨덴 많은 여성 시간제 근로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스웨덴의 기준으로 보면 35시간, 주 35시간 미만을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도 20시간 이하는 초단시간 근로라고 하고 20에서 34시간을 긴 시간제 고용이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제 고용 근로 형태가 많아지고 맞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2011년도 이하에, 2011년도 이후에는 남성이 90% 정도가 주 35시간 이상의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68.4%에 불과하고 나머지 26.6%가 긴 시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육아 단축 근로를 여성들이,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이 집중된 산업에서 긴 시간제 근로로, 네. 시간제 고용으로 새로 신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노조 측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상민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사례 좀 알고 싶은데 고용제도라는 게 사실 고용주의 입장도 있고 근로자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고용주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독일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후에 고용주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압력이 그 독일의 여성 관리자들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컷해제까지 도입을 해서 네. 상대적으로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독일이 이제 낮은 그런 여성 관리자들, 여성 경영자들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노력이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죠. 글로벌 업체로서 관리자들이 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굉장히 보수적이고 위계적이었고, 그래서 보쉬가 내린 결단은 관리자들이 직접 시간제 일자리를 혹은 재택근무를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MORE라고 Mindset Organization Executive라는 프로그램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서 직접 관리자들이 그 시간제 일자리를 하게 되면서 생산성을 높인다. 시간제 일자리가 그 적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생산성을 높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런 이제 큰 어떤 문화적인 변화, 도입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제 학생, 청년 참여가 적지 않은데요. 스웨덴의 경우는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여성 근로자 문제도 그렇고 좀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스웨덴에서 시간제 고용은 대체로 이제 근로 학생들, 예를 들어 제가 방문한 SEB의 은행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간제 임시직이 대부분 공부를 겸임하는 학생들이고요. 용돈벌이를 위해서 서비스 센터나 콜센터에서 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였고요.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스웨덴의 경우에 시간 선택지 근로 형태,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떤가요? 예, 저희가 두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은행인 SEB하고 알파라발 두 기업. 대개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는 육아 또는 점진적인 은퇴를 위한 단축근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육아의 경우는 부모 휴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고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은퇴 전에 단축근로는 고용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과거 조기 은퇴로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근에는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서 유능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로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있겠고요. 네. 임금에 연동되는 모든 혜택 감소를 의미하죠. 상여금, 유급, 휴가일수, 연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적게 일한 시간만큼 혜택도 따라서 감소하는 이제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으로 일한다고 해서 정규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민 교수님께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독일과 스웨덴 시간 선택지 일자리 모습을 이제 저희들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요. 네. 우리나라에서 조금 적용을 하면은 이런 점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그 시간제 일자리는 신규형과 이제 전환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네. 아직까지 그 신규형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네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특정한 시기 때 육아나 간병 혹은 리프레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중간에 다시 전환을 해서 전일제가 시간제가 다시 전일제로 이러한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좀 확산이 되어야 네. 신규형의 어떤 시간제 일자리가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차별이나 어떤 소수자로서의 어떤 위화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이렇게 시간제로 맨 처음에 전일제로 있다가 시간제로 3년간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서 이제 시간제로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일에서는 그 후에는 다시 전일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법적으로 좀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가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겠다. 무기한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뭐 기업도 그런 모든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전환된다고 요구하더라도 들어줘야 한다는 법적인 어떤 의무감은 없다. 대신에 만약 전일제 일자리가 생겼을 때 그 시간제 일자리 근무자들이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을 그러니까 원할 시에 우선적으로 먼저 제공을 하고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이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독일에서 우리가 또 배워볼 수 있는 것들 한번 여쭤봤고요. 스웨덴도 궁금합니다. 네. 스웨덴의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네. 수 있는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웨덴은 이제 소위 맞벌이 모델로 잘 알려져 있고요. 남녀 평등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70, 80년대 긴 시간제 고용이 증가를 했지만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오면서는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스웨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남녀 평등 실현은 남녀 모두 전일제 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생애에 필요한 시기에 이를 위해서는 근무 형태 전환에 관한 법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는 사실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노사 협약 정신에 따라서 직장에서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체 가능한 단시간 시간제 고용은 정규직 전일제로의 전 단계, 즉 스태핑 스톤이라기보다는 만성적인 임시 일자리로 지속화될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독일과 스웨덴의 모습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상민 교수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양윤정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또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죠. 내일은 어느 나라죠? 내일은 이제 영국과 일본의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